용역사가 국토부로 제출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과업 수행 계획서 중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채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채로 국회에 자료가 제출됐고 홈페이지에도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국토위 국정감사 중에 동료 의원들이 밝혀냈습니다.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한 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고 지적된 부분이 바로 이 4페이지에 대한 삭제, 즉 조작입니다. 지워져서는 안 될 문서가 지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부는 무슨 내용이 저 문서에 담겼길래 공무원들이 문서를 삭제하고 공개한 것일까요?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지워진 문서에는 바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봐주시면 이 페이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옆에 들어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삭제하고 공개한 바로 그 삭제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은 기존 예타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 추진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용역사가 과업수행 계획서에 새롭게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했을까요? 누구라도 뭔가 감추고 싶어서 문구를 삭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점부에 공사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종점북은 다른 위치에 종점을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문서 조작은 언젠가 징계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 이들은 이 페이지를 지웠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최근에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저 문서를 지웠다는 사실을 국회가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은 2023년 10월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용역사의 노선 변경 담당 상무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문서를 삭제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직후 민주당 허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을 삭제한 용역사에서 용역 착수 보고를 하기도 전인 2022년 4월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점 변경안을 PPT로 작성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장표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4페이지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 용역사에서 같은 시기에 내부에서 작성하고 있었던 PPT 슬라이드, 새로운 노선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냥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양평 IC 괄호하고 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같은 시기에 작성된 내부 자료에 명확하게 등장해 있습니다. 즉 용역사가 국토부로 제출한 용역 계획서에는 단순히 종점부 변경을 검토한다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드러나고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용역에 착수하기 전 2022년 4월부터 강상면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다 모여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논란이 되고 나서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하면서는
문제될 수 있는 종점부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삭제하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조작의 내용이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이것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었다면 국토부는 왜 당당하지 못하게 문서를 지웠을까요? 거짓 해명은 국토부와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돌아보면 원희룡 장관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들이 오히려 범인이 죄를 숨기기 위해 했던 과한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문서를 지워가면서까지 종점 변경 계획을 감추려고 했다면 도대체 누가 왜 국토부를 움직여서 종점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 하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김 여사가 보유 중인 땅이 선산이기 때문에 또 비탈진 땅이라서 개발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알고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오랫동안 보유해온 강상면 일대 선산 토지는 개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힘든 땅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선산을 처분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다른 국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일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의 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기 힘든 선산 땅을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려서 팔아먹을 방법,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바로 그 방법은 토지 보상이었습니다.